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엔캠이 계속 반등 시도가 나오는 중입니다. 한 6일 정도 연속으로 하락을 했다 영업일수로 다시 이틀 연속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 14만 9천 원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옵니다. 39만 4,500원까지 갔다가 반토막이 더 났죠. 자, 급락이 나온 다음에 반등 시도가 나옵니다. 8월 초부터 반등이 나왔는데 왜 갑자기 8월 초부터 엔캠이 반등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나요? 자, 물론 실적 관련 얘기가 있었습니다. 흑자 전환 얘기가 나왔었죠. 2차 전지가 안 좋은데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선방한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바로 해리스 트레이드입니다. 자, 이거 무슨 얘기냐? 자, 바이든이 트럼프한테 밀리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었죠. 근데 대선 후보가 바뀌었죠. 카멜라 해리스로.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해리스 트레이드로 바뀌었습니다. 해리스 관련 종목들, 친환경적인 종목들이 많습니다. 민주당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대선 후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갑자기 2차 전지 종목들이 이때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엔캠도 마찬가지죠. 자, 흑자 전환과 더불어서 해리스 트레이드가 발생을 했습니다. 미국 대선에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반등의 계기를 찾았습니다. 근데 자, 외국인이 사고 있긴 한데요. 아직 강하게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아직도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오고 있는데 외국인 사는 거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인이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제가 PB 생활을 오래 하면서 봤는데 외국계 증권사들 처음에 저가에 삽니다. 두 번째, 구간을 살짝 올립니다. 세 번째, 근접 호가에 삽니다. 네 번째, 시장가에 삽니다. 지금은 저가 매수 구간입니다. 내리 누르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밑에서 받고 있어요. 자, 그럼 누가 내리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공매도 세력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모펀드에 CB 전환했던 물량, 블록딜 물량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주가 마이너스 요인이고 사는 세력들은 헤지 펀드입니다, 여러분. 현재 1구간이 진행 중입니다. 2구간 정도 가야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아직은 이쪽이 더 강합니다. 블록딜 물량과 공매도 물량. 그래서 주가가 시원하게 못 올라가는 중입니다. 자, 보시면은 14만 원, 15만 원대부터 25만 원대까지 25만 원 돌파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시도하려다 무너졌죠. 왜? 25만 원은 엔캠한테 굉장히 중요한 가격입니다. 공매도 세력들한테도 중요한 가격이죠. 공매도 세력들의 매도 최하단 가격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가격 위에서부터 계속 매도를 한 겁니다. 25만 원이 뚫리게 되면 숏 커버가 스키즈로 바뀝니다. 자,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 에코프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작년에 에코프로가 액분하기 전에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300%. 2023년 2,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란 얘기가 나오면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그 당시 70만 원에서 80만 원대 공매도를 시작했습니다. 자, 빠질 줄 알았던 주가가 안 빠지니까 얘네들이 쇼커버를 시작해요. 그러다가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악재가 노출되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스키즈가 발생합니다. 시장가로 그냥 산 겁니다. 그래서 급등이 나왔어요. 자, 근데 스키즈가 끝나버리니까 다시 도돌이표 급락해버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에코프로처럼 엔캠도 공매도 세력 때문에 수급이 꼬이면서 급등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자, 월봉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52주도 아니고 역사적 신고가가 난 종목입니다. 상장 이후 최고가를 찍은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세력들의 출구 전략, 그 다음에 많이 빠졌을 경우 매집 전략도 자, 생각을 해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반토막이 더 났죠, 고점에서. 그런데 아직은 추세가 완벽하게 깨진 게 아닙니다. 주봉성으로 봤을 때 추세를 지키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수급이 안 좋아진 건 분명한데 받아가는 세력이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엔캠 먼저 보시면요. 2분기 매출이 성장 흑자 기록했다. 글로벌 캐즘 우려 속 선방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반등의 계기이고 또 하나가 해리스 트레이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시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슈, 세 번째 차트, 네 번째 제가 준비한 리포트, 매매 대응 전략 관련 리포트입니다. 영상 후반에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시장이 급락을 했는데 먼저 빠졌던 원인은 미국의 경기 침체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9월 FOMC 추석 끝나고 나오죠. 0.25 컷이냐 0.5 B컷으로 가느냐 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10월 달쯤에 3, 4분기 기업 실적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런 거 나올 때까지 주가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은 어떤 형태냐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앙드레 코스틀란의 계산책 이론입니다. 경제와 주식시장 항상 시장이 앞서갑니다. 이게 일반 기업의 실적이고 펀더멘탈, 이게 주가라면은 앞서 나갑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AI든 바이오든 엔캠이든
주가가 너무 앞서갔습니다. 어제 엔비디아 실적 나왔는데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빠졌습니다. 주인과 거리가 너무 멀어지니까 반려견이 돌아오는 중입니다.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상 주가는 실적으로 기결하게 돼 있습니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시차를 두고서. 엔캠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전지 섹터죠.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주가가 앞서 나가지 못했어요. 거리가 좁아졌습니다. 반대로 이거는 거리를 넓히려면 주인이 뒤로 가든가 얘가 앞서 가야 됩니다. 그죠? 실적이 나아진다면 걔도 앞서 나가야 되겠죠. 주가가 앞서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 시스템적으로 고려할 일들이 많죠. 9월에 FOMC, 금리나 2차 전지한테도 중요합니다. 10월 달에 나오게 될 실적, 3, 4분기 기업 실적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게 되면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엔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2분기 매출. 자, 흑자 전환이 왜 중요하냐면요. 주가에 큰 변동성을 주게 됩니다. 이거는. 자, 어떤 기업이 100억을 벌다가 120억을 벌었습니다. 어떤 기업이 적자였는데 흑자가 됐습니다. 2번이 훨씬 주가가 많이 갑니다. 탄력 있게. 왜? 기대감 때문에 그렇죠. 지금이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했다면 지금이 주가가 바닥이겠구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서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아직 급등 안 나오죠. 왜? 아직은 글로벌 캐즘, 전기차 섹터 전체 아직은 안 좋습니다. 업황이 전체적으로 안 좋은 거죠. 자, 글로벌 고객사 확보, 북미에서 전액 MS가 60% 이상 전망됩니다. 엔캠이 IRA를 노립니다, 여러분. IRA 시작되면 북미에서 중국이 빠지게 됩니다. 전기차 공급망에서. 그러면은 공백이 생기죠. 이 공백을 노리고 엔캠이 캐퍼를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이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조지아 공장, 제일 공장입니다. 4만 톤 캐퍼를 10만 톤까지 늘렸고요. 자, 그 다음에 텍사스 공장이 내년에 완공되는데 이건 아예 캐퍼가 10만 톤입니다. 최근 1, 2년 사이에 캐퍼를 20만 톤까지 늘렸습니다. 바로 IRA 때문이죠. 무슨 돈으로? 자,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유상증자하는 방법이 있고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이 있고 엔캠이 썼던 CB 발행한 게 있습니다. CB를 발행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이 비용도 많이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금리가 꽤 세죠. 이자를 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것 때문에 지난 분기에 적자였었습니다. 근데 흑자 전환을 했어요. 자,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 CB를 발행했습니다. CB는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겁니다.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전환시키는 거죠. 그래서 CB 같은 경우 세력들이 많이 쓰는 채널입니다. 뭘로? 자, 세력들이 주식으로 차익을 보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유통시장에서 매집하는 방법 가장 일반적이죠. 주포 세력은 여기 들어오게 됩니다. 두 번째, 발행시장에도 세력은 들어옵니다. CB 발행이나 유상증자, BWEB, 메자닌 투자. CB도 세력이 아주 자주 쓰는 세력이 들어온 채널입니다, 여러분. CB 발행을 엄청나게 많이 해놨습니다. 이게 물량 부담이 되고 있는 거죠. 만기 돌아온 곳도 있고 돌아올 곳도 있고 거의 3천억 가까운 물량이 만기가 돌아와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블록딜 물량, 전환사채. 이 친구들은 많이 수익이 났습니다. 문제는 이 친구들이 전환시키면서 매도 폭탄의 우려가 있습니다. 자, 블록딜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뭐죠? 블록딜 물량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블록딜을 하게 되면 주가 빠지겠죠. 공매도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MSCI 편입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무슨 얘기냐? MSCI 편입을 시키면요. 먼저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건 좋습니다. 850억 정도 들어오거든요. 두 번째, 자, 외국인들이 반드시 롱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숏으로도 들어와요. 매도 관점에서 이건 매수 관점입니다. 자, 시장이 안 좋아지면 가장 먼저 공매도 타겟이 됩니다. 개별 이슈가 생겼죠. 수급상을 악재가 생겨서 사모펀드의 블록딜을 노리고 공매도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중앙첨단세제와 EDL로 이어지는 수직 계열을 완성했습니다. 이게 그나마 호재죠. 자, 왜 이걸 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수직 계열을 한 이유가 있죠. 2차전지 소재 입지를 강화하겠다. 바로 리튬이엄 때문입니다. 리튬이엄. 우리나라 점유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전체 중국 90% 정도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북미에서 IRA가 시작되면 중국에 공백이 생깁니다. 이것 때문에 시장을 공략하려고 수직 계열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좋은 이슈도 주가에 크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왜? 이슈보다는 수급이 우선하기 때문에. 현재 수급상에서 생기는 악재 때문입니다. 자, 엔캠 이슈 정리해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게 그래도 흑자가 났다는 겁니다. 그 캐즘 속에서. 이거는 주가의 하방을 지지해주는 요인이 됩니다. 두 번째, 중앙첨단세제와 EDL로 이어지는 자, 엔캠 수직 계열을 완성했습니다. 리튬이엄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북미에서 점유율을 높이려고 그러는 거겠죠.
공장을 증설했죠. 조지아 공장, 텍사스 공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미에서 점유율을 높이려고. 이것 때문에 발행했던 CB들이 만기가 돌아오면서 자, 사모펀드가 갖고 있었는데 블록딜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을 노리고 고매도 세력이 들어왔다는 거. 이게 주가의 가장 큰 악재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엔캠이 항상 나쁜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리튬이온 관련해서도 그렇고 전해액 관련해서도 그렇고 10월에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테슬라 일정입니다, 여러분. 이미 테슬라의 공급이 시작됐죠. 추가적으로 공급 계약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 전해액과 리튬이온 공급 계약이 있을 예정이고요. 두 번째, 지분 투자도 예정이 되겠습니다.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지분 투자를 하겠다. 테슬라의 여러분, 자,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10월에 있을 일정,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고 주가에 큰 변동성을 줄 것 같습니다. 자, 배너에 있는 번호 010-3158-8575 여기로 자, 엔캠이라 보내주시면 테슬라 일정 제가 문자를 알려드립니다. 지금 주가도 많이 빠졌겠다. 반토막이 더 났잖아요. 이거 급등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VI 걸리고 미리미리 일정 엔캠으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PB 생활을 오래 하면서 만든 인맥이 있어요.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회원들. 주간 회의를 합니다. 저희가 이 주간 회의에서 나온 정보입니다. 엔캠으로 보내주시면 테슬라 일정 제가 문자를 알려드립니다. 자, 급락이 나온 데다가 지금 잘 보시면은요, 이동평균선들이 서서히 수렴하는 중입니다. 자,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급락 아니면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추가 하락을 할 건지 급등을 할 건지 중요한 자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분기점이 됐죠. 주봉입니다. 오랜 기간 매집에서 들어 올렸습니다. 급락이 나오면서 세력들이 강하게 매집했고 손바뀜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월봉입니다. 자,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한 3년 정도 됐죠. 거의 매집을 해서 올렸습니다. 몇 배 올랐죠? 7배에서 8배. 이 정도 수익률은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세력들의 매집 기간, 이게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자, 수익률은 상향해서 올라갑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홀수로 올립니다. 이미 역사적 신고가가 난 종목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목. 일반 종목이랑 다르죠. 뭐가 다를까요? 세력들의 출고 전략도 조심해야 되지만 낙폭이 크면 매집 전략이 시작됩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좀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주봉으로 봤을 때 여기 밑에 이 세력들, 얘네들이 주포 세력입니다. 이 주포 세력들은 지금 개미 털기 진행 중입니다. 개미 어떻게 털까요? 피어 아니면 포머입니다, 여러분. 피어는 뭐죠? 추격 매도하는 거죠. 주식 빠지니까 밑으로 겁나서. 포머는 피어 오브 미싱 아웃, 따라 사는 겁니다. 추격 매수. 이런 심리적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엔캠은 이슈도 중요하지만 다 오픈이 됐고 중요한 건 이거죠. 수급입니다, 여러분. 2차전지 섹터가 안 좋죠. 당연히 수급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 사모펀드의 블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응하기 어려운 국면입니다. 자, 타임라인 보시면 9월 17, 18일 날 FOMC가 열립니다. 금리 인하폭 중요하죠. 그 다음에 10월 달에 3, 4분기 기업 실적이 나옵니다. 수치 확인해야 됩니다. 세 번째, 다시 10월에 테슬라 일정이 있습니다. 공급 계약과 지분 투자. 개별 이슈, 전체 이슈. 10월까지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이 어떤 국면이냐? 앙드레 코스트란이 계산책론입니다. 이게 AI 종목이든 다른 섹터든 엔캠이든 간에 항상 주가는 앞서 나갑니다. 그러다가 주인과 거리가 멀어지면 반려견이 돌아오는 과정, 되돌림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엔비디아 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빠졌어요. 너무 멀리 갔다는 거죠. 항상 실적, 주가는 실적에 자, 괴리를 좁히게 돼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실적으로 회귀하게 돼 있어요. 엔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안 좋았잖아요. 거리가 좁아졌습니다, 얘랑. 거리를 다시 넓히려면 얘가 앞서 나가든가 주인이 뒤로 가야 됩니다. 이런 경우보다는 이게 많죠. 지금은 거리가 많이 좁아졌다. 모멘텀만 생기면 주가는 급등이 나옵니다. 뭐를 확인해야 될까요? FOMC 9월달 추석 끝나고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0월달 3, 4분기 실적. 과연 흑자가 계속 날 것이냐. 세 번째, 10월 테슬라 일정이 있다고 그랬죠.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대응이 어렵습니다. 엔캠 같은 종목들, 급등주들, 테마 대장주. 왜? 여러분들이 세력 기법을 몰라서 그래요. 어떻게 매매하느냐? 세력들. 패턴 분석. 이 세력 기법에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게 패턴 분석입니다. 두 번째, 이슈 분석. 차트 분석. 심리적 분석. 이런 것들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박민수가 여러분들을 위한 대응 전략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엔캠, 비헤지 펀드 매집 전략. 이게 중요하겠죠. 얘네들이 언제쯤 1단계에서 2단계로 가느냐. 이때 여러분 들어가야 돼요. 이때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굴곡이 있습니다. 엔캠 R로 보내시면 됩니다. 배너 있는 번호 3158 8575 엔캠 R로 보내시면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엔캠 리포트. 2번에 세력 기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장 기업은 90% 적용되는 기법. 배너에 있는 번호 010-3158-8575 엔캠 R로 보내시면 헤지펀드 매집 전략 대응 전략 자료 보냅니다. 여기에 여러분 테슬라 일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 따라 전략을 다 짰어요. 여러분이 언제 들어가야 될지 이 안에 시나리오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실시간 대응방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엔캠 매매 신호 드리는 실시간 대응방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이거 무료방입니다. 사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문자는 경험이라고 주시면 됩니다. 배너에 있는 번호 010-3158-8575. 자, 여기로 경험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에 입장시켜 드립니다. 엔캠 실시간 텔레그램 방 매매하는 방입니다. 소통방 무료방이고 사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문자를 경험이라 주시면 입장 링크 드립니다. 자, 최근에 우리 시장 지난번 8월 초 급락 이후로 회복이 안 됐습니다. 자, 왜 이렇게 주식을 많이 파느냐? 누군가. 자, 파는 세력은 누구냐? 기관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고 알고리즘입니다, 여러분. 알고리즘이 주식을 팔고 있어요.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자,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라 그래서 고빈도 매매 1000분의 1초 단위로 주문이 나갑니다. 알고리즘에서 자동으로. 그래서 장이 급락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급등할 수도 있겠죠. 알고리즘 매매 트레이딩 비중이 전체 주시장 비중의 70%까지 육박했습니다. 제가 PBR 때보다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알고리즘, 여러분이 알고리즘한테 이기긴 힘들겠지만 대응 전략은 알아야 됩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제가 만든 자료입니다. PBR 때부터 만든 거 업그레이드 했어요. 매매 개요, 장단점 분석, 대응 방안.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중소형주별로 분석했고 알고리즘 발굴한 10종목. 여러분이 필요하신 자료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3158-8575 알고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알고리즘 리포트. 급락이 나왔으면 10몇 프로씩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항상 반복이 됩니다. 리포트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엔캠 쉽지 않은 종목입니다. 자, 사긴 사야 되는데 언제 사야 되느냐? 내리 누르는 세력도 있다 그랬습니다. 사모펀드에 블록되는 물량은 걱정할 건 없는데 그래도 부담은 되죠. 아직 좀 남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락을 노리고 공매도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 받아가는 헤지펀드 아직은 조심스럽게 1단계 진행 중입니다. 얘네들이 2단계로 진입하는 순간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25만 원대 중요하다 그랬죠. 여기가 뚫리면 숏 커버가 스키즈로 바뀌면서 주가 급등이 나옵니다. 자, 엔캠 R 있었죠. 대응 전략 리포트. 두 번째, 경험.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방이고 세 번째, 그냥 엔캠이라고 문자 주시면 테슬라 일정 10월 일정 안내해드리고 자, 알고라 보내주시면 알고리즘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배너에 있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박민수가 준비한 특별한 리포트 엔캠 대응 전략 리포트입니다. 헤지펀드가 사는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이 언제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2번에 세력 기법 들어가 있고 테슬라 일정에 따라 전략을 짜놨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무료방이고 사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문자는 경험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급등 급락이 반복되는 시장 앞으로도 커집니다. 알고리즘 매매 비중이 70%입니다. 자, 거대한 매매 주체가 나타났어요. 대응 전략은 알아야 됩니다. 알고라 보내주시면 리포트 보내드리고 5번에 급등 예상 종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시장이 이렇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엔캠입니다. 엔캠의 펀더멘털과 실적. 흑자 전환했죠. 살짝 거리가 좁아졌습니다. 아직은 반영이 잘 안 됩니다. 왜? 수급 때문에. 수급이 풀리면 얘가 슬슬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사모펀드에 블록되는 물량이 좀 남아있고요. 공매도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블록되는 물량이 점점 없어지고 실적이 좋아지면 공매도 세력도 주춤해질 겁니다. 25만 원이 뚫리면은 숏 커버가 스키즈로 바뀝니다. 헤지 펀드가 노리는 건 이거죠. 그때 2단계가 진행될 겁니다. 주가는 그때 급등이 나오겠죠. 자, 이건 개별 일정이고 9월 FOMC 추석 끝나거나 결과 나옵니다. 0.5 컷일 경우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두 번째, 10월 달에 나올 3, 4분기 기업 실적. 추가적으로 플러스가 나느냐 실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10월 달까지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겠죠. 그래서 대응 전략 자료가 필요한 겁니다. 종목 리포트 챙기시고요. 텔레그램 방에도 입장하시고 알고리즘 리포트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엔캠 오늘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급락이 나온 이후에 반등 시도가 나오다가 맞고 내려왔습니다.
25만 원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여기가 뚫리면 자,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저점 14만 원, 15만 원, 10만 원대까지 이 구간에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겁니다. 언제까지? 10월 달까지. 미리미리 종목 자료 챙기시고요. 필요한 텔레그램 방에도 입장하시고 특히 알고리즘 리포트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급락이 나왔으면 다시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시장은 항상 이런 게 반복이 됩니다. 자, 업종 차트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급락이 나왔었죠. 이거 분명히 이격을 좁히는 급등이 한번 나올 겁니다. 그때 알고리즘 리포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알고라 보내시면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